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네. 자, 이번 열병식에서 이렇게 무기들을 대거 선보이면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사랑하는 남녘동포라고 얘기를 하면서 유화적인 메시지를 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는 대화가 복원될 수 있을 게 아닐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이 피살된 우리 국민에 대해서 공동조사를 하자라는 정부의 요구에 대해서는 지금 북한이 묵묵부답인 상황이고, 또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군 통신선을 복구하자라는 제안에 대해서도 일절 대답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북한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향후에 대화를 또 활발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아닌지 하는 걸 보는 가늠자도 될 수 있을 텐데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공동조사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북한이 보시죠? 공동조사에 응하지 않을 걸로 봅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지점이 북한의 지배 영역, 자기들로 말로 하면 영해 내에서 이제 일어난 것인데, 이걸 남북이 공동조사를 한다면은 그 자기들의 영역 내에서 그런 조사를, 이런저런 조사를 다 하게 되는데, 북한이 지금 그런 것을 아주 싫어할 것 같고, 그래서 그 이제 지금까지 침묵을 하고 있는 원인은 그 공동조사에 응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이다. 사과는 정중하게 했지만, 그리고 또 우리로서도 그것을 자꾸 주장은 하지만은 그걸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하는 게, 이 일로 인해서 남북 관계가 너무 긴장이 유발돼 가지고 너무 그 상황이 이 남북 간의 경색이 될까 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못 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도 북한이 그 공동조사에 응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의 그 남녘동포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 화해 제스처의 진정성을 당기려면 이 공동조사에 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진정으로 남북 간이 어떤 그 화해의 길이 더 빨리 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공동조사 요청한 것이 9월 27일 날이니까 벌써 20일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묵묵부답이에요. 북한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결정이겠습니다만, 진정으로 남북 관계가 화해 길로 가기를 원한다면 공동조사에 반드시 응해야 된다. 사실 이 남녘동포라는 그 표현을 써가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또 우리 대한민국의 화해 제스처 쓴 거는 그 당시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진짜 하늘을 치솟을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표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인 해수공무원을 갖다가 사살하고 불에 태워서 화장까지 시켰다는 이런 국방부의 발표를 보고 그 당시 아마 4천만 우리 5천만 국민들이 대부분 전부 다냐고 아마 피가 끓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 남녘동포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할 수가 없다. 저는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나마 사과를 한 점에 대해서는 그 일부 수용 우리가 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진정성을 가지고 한다면 공동조사에도 반드시 응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예, 저는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그 전격적인 또 사과 유감 표시를 했다라는 점이 근데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그 유감 표시 이후에 그 유감 표시를 표현하는 그 통지문 자체가 어디가 주체가 되어 있는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 통일전선부입니다. 당의 통일전선부는 다 아시다시피 이제 대남 정책 전반을 이제 총괄하는 곳인데요. 만약에 이게 군의 문제, 어떤 군이 실수한 문제, 책임의 문제로 봤다면은 총참모부나 군이 아마 나서서 그 통지문의 주체가 됐을 수도 있는데, 통일전선부가 나섰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문제를 풀고 싶다라는 의도를 상당히 보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공동조사를 우리가 요구하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공동조사라는 형식을 좀 다른 방식으로 아마 북한이 풀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화해 제스처까지 보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이런 태도 자체를 밑에 단위에서 전혀 그냥 완전히 아무것도 안 하고 움직이지 않을 수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공동조사의 형식을 좀 다른 방식으로 북한식으로 아마 좀 변형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아마 그 당시의 통지문에서도 우리가 지금 1차적으로 조사한 내용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후에 어떻든 우리가 좀 해명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자기 자체 조사를 통해서 그 내용을 좀 더 추가적인 방식으로 밝히는 내용, 이것을 보내는 방식으로 아마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담화 형식이 될지 아니면 지난번처럼 통지문 형식이 될지 아니면 당국 간 대화의 형식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정하게 저는 성의는 보일 것이다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일단 한반도 내에서 지금 한국
북한과의 어떤 남북 관계를 일정 부분 유지를 하는 것이 지금 중요해. 북한에게는 불확실성을 타개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그냥 사랑하는 남북 동포 이렇게 하고서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일단 국내 정서상. 근데 그런 측면에서 북한도 일종의 제가 보면 모종의 공동 조사를 우리가 원하는 방식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답을 할 것이다라는 저는 좀 관측을 해봅니다. 예, 답을 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가능성이 적어 보여서 안타깝고요. 남북 관계의 특수성은 있지만 그래도 저는 국제관계의 일반적인 관행이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국제관계에서 이런 사과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느냐 그 부분을 우리가 또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뭐냐? 내가 어떠한 행위를 했는데 이게 사실관계입니다. 미안하다. 이게 사과의 본문이겠죠. 그리고 이 미안하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조치를 하겠다. 이것이 이제 재발 방지라든가 그 이 3단계가 다 갖춰져야지 사실은 국제관계에 있어서 제대로 된 사과의 모습인데 북한의 사과를 보면요. 미안하다는 말은 있는데 사실관계에서 북한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뭐라고 했어요? 불법 침입자야. 도주하려고 했어. 그래서 규정에서 사살한 것뿐이에요. 이 사실관계가 다르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북한이 이거를 조사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동조사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요. 저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제대로 된 나라라면 자기의 국민이 이유 없이 희생됐을 때 그것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아내야 된다. 그게 국가의 존립 목적이다. 만약에 이런 사태가 뭐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강대국이 아니더라도 베트남이라든가 동남아의 어떤 국가에서도 발생했어도 그 나라들은 이 문제를 끝까지 풀으려고 최대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는 조치의 내용을 볼까요? 추가 조사, 공동조사 요구하고서는 그 다음에는 묵묵부답해요. 한 두세 번 반복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방법이 안 나와 있어요. 따라서 지금 저는 뭐 정부를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참고 또 참고 있다고 봐요. 하지만 끝내 북한이 추가 조사나 공동조사를 응하지 않았을 때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할 것인가. 저는 이달 안에 그러한 발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답답하다고 느꼈을까요? 유족들이 유엔 인권사무소에 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유엔 인권사무소가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이 북한이 불법적인 살인에 대해서 책임자를 처벌하고 유족에게 피해를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뭐 국민의힘에서는 국제형사재판소에 이 북한을 제소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던데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를 우려해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풀지 못한다면 국제사회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제사회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개입해서 이 문제를 풀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북한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요. 다만 이번에 이제 유엔 인권보고관이 중요한 얘기들을 했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건 비무장 민간인을 사살했다는 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인도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북한이 정말 그 만행을 한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책임자를 처벌하고 또 그리고 유족에게 배상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재발을 방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한국 정부도 그 과정을 알고 있는 것을 전부 다 구체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라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유엔 인권보고관이 이제 유엔에 건의를 한다 했어요. 그런 건의도 하고 또 하나는 중요한 얘기를 또 했대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쌀이 부족하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를 일부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도 하겠다. 그런 건의들을 한다면 대단히 생산적인 건의가 되겠죠. 만일 그런 건의가 아울러 올라간다면은 그 북한의 태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당장 보기에 어떤 유엔의 그런 조사단이 북한에 들어가서 조사하는 것을 북한이 허용할 만큼 북미 관계나 북한 유엔 관계가 이렇게 매끄럽지 않다. 이건 우리가 현재 상황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참 우리 국민이 이렇게 희생당했는데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못하는 상황에서 유엔이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우리 정부나 국가가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정말로 많이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제가 많은 곳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유엔의 인권 보고관인 그 칸타나 보고관이 명백히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군에 의해서
그 민간인 우리 국민이 사살됐고 이거는 국제인권법의 위반이다. 그래서 이달 23일 날 유엔 총회 75차 유엔 총회 보고하겠다는 겁니다. 그건 이제 유엔 안보리나 유엔 인권위원회에 또 이제 여러 가지 채택될 가능성이 높게 되고요. 이 과정 속에서 우리 외교부나 우리 정부가 과연 이것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지, 저는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향후에 앞으로 닥쳐질 우리 국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불행한 사태에 대해서 이 정부가 이 국가가 앞으로 이렇게 계속할 것인지, 우리 국민은 누구를 믿고 살 것인지를 굉장히 그 회의에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유엔이 지금 뭐 자동으로 지금 개입하고 있는 상황 같아요. 국제사회의 개입을 우리가 원ton 원치 않던 간에 당연히 이거는 규탄받아야 될 마땅한 그런 그 사안이기 때문에 그 유엔 인권 보고관이 북한은 이 사건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고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되고 책임자를 처벌해라라고 확실히 좀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정부도 더 이상 앞으로 우리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게 하려면 이 유엔 인권 보고관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뭐 저도 뭐 공감은 합니다. 두 분 말씀 뭐 전적으로 동의하는 편인데요. 다만 이제 이것을 이 사건 하나에 국한시켜서 이제 접근하는 거에서 좀 더 다차원적인 접근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떻든 북한이 이제 코로나와 관련된 굉장히 지나친 과민한 그 대응 태세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아시겠지만 이제 7월 19일 날 그 개성 월북, 이 북한 이탈 주민이 개성으로 월북하는 사건 이후에 북한이 상당히 더 민감하게 아마 이제 그런 방역과 관련된 조치를 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경계 태세의 그 허술함에 대해서 그 문책이 굉장히 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개성뿐만 아니라 실제 북중 접경 지역의 원성군이라든가 경원군이라든가 삼지연시 이쪽에 밀 월북자들이 드나들면서 그 실제 굉장히 도시가 완전히 폐쇄되는 그런 굉장히 강한 조치들을 취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군은 아마 이제 굉장히 반응하는 자체가 더더욱 공포심에 아마 젖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반응한 방식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그 배경 요소가 코로나19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유엔 총회에서 이제 화상 연설에서 제시했던 게 동북아 방역보건 협의체였거든요. 협력 협력체. 이제 이거는 어떻든 간에 이제 북한을 포함해가지고 동북아에서 사실상 이런 그 문제를 사실상 뭐 직접적으로 다루는 건 아니지만 방역과 관련된 네트워크를 같이 만들고 그 안에서 남북한이 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합의했던 군사 공동위를 구성해서 군사적인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매뉴얼을 만드는 부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동시적으로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했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조사나 추가 조사는 계속 저는 요청해야 된다 봅니다. 북한이 거기에 반응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유엔 차원의 접근도 역시 필요하다면 저희는 적극 저희 정부가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굉장히 다트랙으로 이걸 접근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저는 코로나 뭐 북한이 강조했다고 하는 것이 북한의 정말 잔인한 민간인 사살 행위에 대한 면책 사유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 정부가 또는 어떻게 보면 정부의 뜻에 공감해 주는 분들이 일부러 꺼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 행위 자체는 반인도적 행위 자체고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북한에 저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관리를 잘해야겠다.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갔으면 좋겠고요.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사실은 몇 개가 있는데 그걸 하지 않고 있어서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달 말까지는 해야 된다고 한 게 첫 번째는 일단 문제를 안보리로 가져가야 돼요. 이건 국제사회 평화와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권에 관한 핵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안보리를 가져갑니다. 아까 뭐 국제형사재판소는 사실 안보리에서 결의를 해서 보내면 볼 수 있는데 결의 가능성은 적어요. 왜? 중국이 반대를 할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안보리에 가져갈 필요가 없는 거냐? 아닙니다. 안보리에서 의결이 안 나더라도 적어도 의장 성명과 같이 안보리 차원에서 이 행위가 잘못됐다는 것은 우리 정부의 노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의장 성명이라도 노력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인권위원회에 가져가야 되고 이런 노력을 다 하면 많은 국민들이 우리 정부가 뭐 남북관계 때문에 고민을 하겠지만 그래도 할 일은 다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런 노력을 안 하고 추가조사, 공동조사 요구한 것으로 마치 정부가 할 일을 다 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입장이 난처해지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못 얻는다고 봐요. 그리고 이것도 골든타임이 있는 거예요. 10월 달이 넘어가면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0월 달 안에 그걸 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이 우리 뜻대로 풀리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국제관계는 우리 뜻대로 잘 진행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소진해야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는 나라다. 이것을 우리 국민들께 알릴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